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한 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박상정입니다. 주식 투자를 흔히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여기에서 수분을 보충하면서 페이스 조절도 좀 하게 되는데요. 서서 물 마시는 선수는 아무도 없죠. 물을 마시면서도 보폭을 어느 정도 좀 맞춰가면서 이 밸런스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두그룹과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은 다시 잡고 싶은 의지마저 꺾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마라톤을 하면서도 밸런스 조절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 멀리 좀 더 강하게 높게 오르려면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쉬어갈 뿐 여기에서 너무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현재 시장이 낙폭을 조금은 키우고 있어서요. 강한 녀석들의 힘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유세벽 전문가, 윤겸 전문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또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 정리해드리면서 추천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의 멤버 여러분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또 그 정보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콕콕 짚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오늘 장에 대해서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지 먼저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장의 강한 코멘트 화면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세벽 전문가가 네, 방향성 못 잡고 눈치 보기 중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윤겸 전문가는 FOMC 앞둔 눈치장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네요. 방산 천연가스 주목이라고 옆에 함께 코멘트 달렸고요. 또 신기수 전문가 다시 한번 강조분, 여기서 강조분은 강한 종목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자라고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던 신기수 전문가가 밀고 있는 키워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좀 녹여낼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 방향성을 못 찾고 눈치 보기 중 강한 녀석들 함께 하시는 어제 만났던 세 분의 전문가도 대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이다. 다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오늘 장 코멘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는 뭐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마감하면서 기술주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서 지금 눈치 보는 시장 흐름을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무언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섹터들은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속보 같은 것들이 뭐 사료 관련해가지고 식품 가격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뜨면서 한일 사료라던가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이 강한 종목을 이렇게 분할 매수하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표를 더 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인프라 투자 법안, 축소 법안이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신재생 관련주들이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밀릴 것인지 여기에 좀 관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저께부터 저가 항공주들이 이제 10%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대형주 단에서는 뭐 대한항공 등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지도를 좀 봤었을 때 LNF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2차 전지 대비해가지고 조금 쉬어가다가 그동안 갔었던 종목들은 지금 쉬고 있고 그동안 못 갔었기 때문에 LNF가 다시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을 두어야 하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오늘 시장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좀 답답한 흐름들,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갈까?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언젠가 좋은 종목들도 싼 가격대가 오니까 그때 좀 잡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니면 분할 매수로 강한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맞다. 투자에는 뭐 이렇게 정답이 없죠. 그래도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이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가게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 방향성은 언제쯤 잡히게 될지, 어떤 이벤트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수의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조정, 어떤 지수의 레벨대도 좋고요. 기간으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유세별 전문가님은 언제쯤은 방향성이 좀 잡힐 거라고 보세요?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저는 25일 날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이때가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9월은 좀 시장이 좀 약세 구간입니다. 왜? 한가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반론이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있죠. 지금 강세장으로 다시 돌입했다, 아니면은 지금 베어 랠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무게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강세장으로 좀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25일 기점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틀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방향성이 잡히는 시기, 지금 유세벽 전문가는 짧게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이 추석 이후쯤에나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윤겸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께 추석 즈음 이후부터는 방향성이 좀 잡힐 거다 하시면 초록불을 주시고요. 조금 더 가깝게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은 이 25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끝나면은 좀 잡힐 거다 하시는 분은 빨간불,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 하시는 분은 노란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불을 켜주세요. 네, 이렇게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먼저 윤겸 전문가님 초록불을 주셨어요. 네. 노란불인데요. 아, 노란불이군요. 예. 제가 색깔 공부 다시 할게요. 노란불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윤겸 전문가님이 보시는 방향성이 잡히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 전 방송에서도 이제 누누이 언급드렸는데,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서명이 통과가 됐고요. 물론 이제 공화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주도 연준 연합해가지고 11월 중간선거 때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간선거까지는 어떻게든 이 증세하고 경제 상황을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좋은 여건으로 풀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좀 쉬지 않고 지금 뭐 7월, 8월까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FOMC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주춤하거나 좀 혼조에 의해서 쉬어갈 수 있으나 그 뒤에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등락 부분이 있으면서 어쨌든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네요. 그죠. 그건 또 가봐야겠지만은 가을 때쯤에 우리 이제 국내 증시 한가위도 엮여 있고 또 약간은 이제 9월 달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9월 부분이 또 지나면 10월, 11월까지는 재차 상승할 수, 어쨌든 간에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는 11월 8일입니다. 네. 따라서 조금은 또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 나누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각이 이 단기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중기, 장기까지 또 많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 그려가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기준점을 잡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일단 9월 달에 CPI가 특히 근원 CPI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면서 추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왔다 갔다 좀 박스권에 좀 갇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FOMC 때 금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오히려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9월 FOMC 이후 세 분이 그러면 각기 조금씩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가고 계시네요. 유세벽 전문가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이 9월의 추석, 신기수 전문가 같은 경우는 9월의 FOMC,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조금 더 멀리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약간은 좀 방향성을 타진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시장 지수는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그렇다면 눈치 보기 내에서도 뭔가 좀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활용하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순환매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제가 강조했었던 섹터들이 다 올라왔어요. 신재생이라던가 방산, 그리고 뭐 아니면 2차 전지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레인보우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 뽑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눌림목 줄 때 그때 또 잡아가면 되니까 좀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보내줬던 종목들, 회원 방송에서 보내줬던 종목들이 LG화학이라던가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관련주들도 좀 한번 눈여겨보자. 왜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그 틈새 시장에서 오늘 항공주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유가 하락이 항공주 강세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을 했고, 원래 유가 관련해서 묶이던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애매하실 것 같거든요.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런 중앙에너비스 아니면 대성에너지 뭐 이 가스 관련주들 시총이 좀 작죠. 작고 그쵸.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방망이 짧게 잡고서 짧게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마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크게 물렸을 때 물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빨리 손이 빠르신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벌기에는 쉽지 않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좀 멀리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세벽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FOMC 키워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유세벽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이렇게 키워드 보시면 동일하게 눈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FOMC 앞두고 눈치 보는데 방산과 천연가스를 주목하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종목군을 알려주셨어요.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네. 뭐 FOMC 의사록 발표 앞두고 뭐 예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눈치를 보면서 좀 관망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좀 달았고요. 미 그 7월 산업 생산 지표가 좋게 또 나왔습니다. 0.6% 상회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생산을 한다. 그 얘기는 또 수요가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그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증시에 상당하게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천연가스, 미 천연가스가 9달러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손에 쥐고 어떤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비상인데요.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지금 역으로 몰리는 천연 자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겨울 오기 전에 그 직전이 아마 이런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원자재 해가지고 상당한 변동성과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 있게 좀 또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란이 이제 원유 증산에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유가가 지금 86달러 정도 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유가가 뭐 어차피 내려가면 여러 부분 관련주 뭐 항공이관에 각종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유가는 내려가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플레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화당에 이제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서 또 이제 증시 경제 상황에 맞물려서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지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금들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는 또 중국산 관련 배터리라든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배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련돼서 봐야 될 게 우리 한국 관련된 전기차들 지금 현대기아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일부 종목들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재료성으로 소모이 되느냐, 이게 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각종 그 소매 판매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상회했다. 이 부분도 양호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미 증시가 지금 언급드린 대로 7월 지금부터 해서 8월까지 상당히 쉬지 않고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FOMC도 앞두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약간은 지금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아니면 9월 어느 정도 일부분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또 우리 국내 증시는 미 증시하고 연동성, 민감성에서 움직이고 또 미 증시를 더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금 뭐 경기 둔화하고 위안화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좀 약발이 좀 많이 효과를 못 내고 좀 둔화 국면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증시를 볼 때 또 우리 대중국 수출 부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하면서 증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LG화학이 이제 미국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공장을 좀 많이 또 신설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체크를 해보고 유심히 좀 봐야겠다 생각되고요. 이제 의료 로봇 사업 선정에 이제 큐렉스 기업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큐렉스 관련 종목도 관심주로 좀 담아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슈가 있는데, 신라젠이 지금 뭐 상폐 직전을 했다가 지금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17만 명에 관련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증시에 하나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요소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신라젠에 진입 접근하라는 권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관심 있게 이 증시에 어떻게 좀 흐름이 방향이 잡힐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유승민 이제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적합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는 저도 많이 이제 추천이나 언급은 안 드리는데, 근데 이런 종목도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한국수자원이 이제 체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SMR 소형 원전하고 대형 원전도 같이 진행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원전주가 또 이제 순환매 섹터에 의해서 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봤던 건 방산하고 미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좀 또 체크를 해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뭐 현대로템, 제노코, 빅텍 이런 종목들을 갖다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천연가스 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성에너지라든지 GSE, SH에너지화학 뭐 많이 이제 변동폭이 있지만 어쨌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황 코멘트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재료 있는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어요. 에너지 얘기가 또 나왔네요. 지금 게시판에서도 지크님께서 유럽 지역에서 혹서기 상황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랐다, 이렇게 기사를 저희에게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보통은 이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간밤에는 약간 사실 차이가 나더라도, 상승과 하락, 등락의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날은 이례적이지 않았나 합니다. 간밤에 WTI는 3% 정도의 하락, 물론 이란의 핵 합의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3%대 하락하고, 또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7%나 급등을 하면서 14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여기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천연가스와 국제유가 같이 오를 거다 하면은 청신호 주시고요. 같이 내릴 거다 하면은 빨간불, 오늘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갈 거다 하시면 노란불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 세 분의 생각이 어떻게 좀 나올지 지금 좀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구간은 조금 그 단기적으로, 유럽이 지금 이제 가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목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감축하자라는 합의를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유럽이 EU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급등락을 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가하고 연동성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런 구간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 조만간에 유가하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연동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커플링해서 또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저는 이제 뭐 상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또 이제 빠질 거냐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빠질 걸로 봅니다. 단지 이번 겨울에는 이번 겨울까지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내년 뭐 봄쯤 돼가지고는 같이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년 봄쯤에는 같은 방향으로 좀 꺾일 거다. 하지만 겨울까지는 오늘과 같이 조금은 좀 엇갈릴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님은 그러면 노란불 켜주신 거죠? 네. 가스는 조금 상반되게 움직일 것 같다. 방금 말해주신 그 유럽발 관련해가지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가스는 좀 급락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많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란 핵 협의 이런 것들 호재성 뉴스들도 있고 중국발 수요 둔화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급락할 때도 한 방에 확 빠집니다. 네, 이런 과거 전력들을 비춰봤었을 때 국제유가는 좀 이제 하락세를 좀 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 국제유가는 좀 밀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좀 오르면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좀 커플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시고 윤경 전문가님도 노랑불이신 거죠? 네네. 뭐 유럽은 지금 뭐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가장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큰 지역이고 좀 러우 전쟁 맞물려 있고 푸틴의 그 천연가스 무기와 카드 부분에다가 이제 겨울 직전까지가 분기점이 아닐까. 그때 어떤 방향이 확실히 잡히고 그때까지 전까지는 이런 약간의 좀 갭 차이가 있으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디커플링 될 거다. 천연가스와 유가를 이제는 동일시해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유세백 전문가에 이어서 윤겸 전문가 코멘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수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 알아볼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분.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강한 종목을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자. 지금 몇 년째에 걸쳐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도 이 전략이 딱 들어맞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이 있고 이제 상승장일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아무 때나 잡아도 올라가죠.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또 이제 잡으면은 웬만하면 또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장세고 이런 장세가 앞으로도 한 1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뭐 강한 종목 또 이제 따라잡기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거꾸로 이걸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약한 종목을 따라잡기 몰빵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딱 그것이 이제 필요한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최고 관심사는 금리입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0.5% 하느냐 7% 하느냐 이게 이제 최고 관심사인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대한 0.25% 인상 확률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선물 쪽에서 59.5%, 0.75%의 확률은 40.5%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보다는 0.5%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기우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반이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지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위로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매물대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그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S&P 500 잠깐 좀 보시면은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4,200과 4,300을 1차, 2차 목표가로 잡았는데 4,200은 넘었어요. 여기를. 넘었고 4,300까지 지금 와 있는데 4,300대에서 지금 200일선에 딱 다 있고요. 그리고 200일선과 함께 또 이런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에도 지금 딱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세 개가 겹쳐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보이고 있죠. 과매수권에 와가지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바로 4,300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옆으로 이제 며칠 정도 횡보를 하다가 호재거리가 생기면 위로 또 갈 거고, 호재거리가 없다면, 악재가 꼭 없어도 호재거리가 없다면 밑으로 한번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보면은 호재거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CPI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주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위로 간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유력하고요. 어쩌면 조정도 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그러면은 안 좋은 거냐?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가다 쉬다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좀 모아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는 안 가는데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종목 장세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따라잡기 하다가 물리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다가 내일은 빠지고 다른 종목도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제 물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꼭 길목 지키게 하시고 차례를 기다리시는 거. 이게 뭐냐면 강조분입니다. 강한 종목이 어디냐 그러면 다 나와 있죠. 사실 이번 시장에서는 이미 다 보여줍니다. 판을. 이미 움직이는 섹터들이 다 많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도 굉장히 강하고요. 테마 섹터들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은 여기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다 이렇게 봐요.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올라온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시장에 한 번 더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60일선을 좀 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60일 저희가 지금 이 구간에 제일 지금 주목해서 보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60일선 타느냐 마느냐. 오늘도 이제 시가에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못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는 지금 외국인들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가파르면서 피해 섹터였어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된다면 오히려 수혜 섹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항공 쪽도 유가 하락이 좀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멘텀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 바이오 쪽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제 이런 것과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거의 상관없는 섹터죠.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하회 모멘텀들이 지금은 듣기 시작했고 또 하반기에는 하회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원전 쪽은 사우디 정상회담 기대 이쪽이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기 때문에 9월 중에도 또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엔터 쪽은 이제는 실적 시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봐야 되냐면은 신장 모멘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섹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그래도 제가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막 매매하기 힘든 그런 섹터들 접근하시기 힘들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쪽으로 조금은 스윙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길목 지키기, 강한 종목 조정 시 분할 매수, 강조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죠. 이 강조분이라는 줄임말에 대해서 세금주말님께서는 오래된 노포집 주인 아주머니 이름 같다고. 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번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약
갓다말이라고 필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약한 종목 따라잡기 몰빵.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게시판에 계신 4회 멤버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쭉 봤더니 지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갈까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주도주라고 불릴 만큼 이런 신조어를 만들 만큼 강했던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이 또 신기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도 상당수 이름을 올리고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세 분의 의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렸던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간다 하면은 초록불 주시고요. 여기서 멈춤 하면은 빨강불, 그리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혹은 종목별로는 조금은 탈락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다 하면은 노란불을 켜주세요. 네, 일찌감치 윤겸 전문가님이 먼저 좀 결정을 해주셨어요. 초록불을 먼저 주셔서 선명한 초록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부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까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나 봐요. 네. 요즘에 신용어, 주식 용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태조 이방원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로 종목들을 결합해서 만드니 참 기발하세요. 재밌었고요. 예, 예. 결론은 그거죠. 제가 방송에도 언급드렸지만 기대의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때가 있다라고 하듯이 정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정부 6대 산업정책, 또 다가올 미래 산업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약세 힘든 베어 마켓장에서는 그래도 순환 섹터에 의해서 다가올 미래 산업 정책,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정책,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인프라 감축법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차익 매물 받으면서 꺾이던데, 이건 일시적인 소화 과정이고 이후에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약간 이제 눌림목은 있지 않습니까? 눌렸다 또 N자 상승으로 올라가니까 좀 더 지켜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은 노란불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죠? 그 7월 달에 굉장히 강조했었던 태양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분할 매수로 3번의 타점 나누어서 진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3번의 진입 타점을 나누어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겠죠. 가야 됩니다. 갈 건데, 네. 가격적인 그 측면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좀 펼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른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 제외하고는 워낙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조금은 다를 것이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종목들은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제 좀 움직였던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움직일 텐데, 간다는 뜻이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꺾이지 않는 한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오르고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은 꼭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라는 개념에서 간다라고 제가 정했고, 시장이 근데 만약에 꺾여버린다 그러면 어느 섹터도 무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는 한 저 종목들은 계속 조정 구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런 의미로 초록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여기서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지만은 기존에 잘 갔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계속 갈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시장 전반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워낙에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티켓이 우르르 나왔답니다. 과연 어떤 분이 티켓을 획득했는지 순위 경쟁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530선을 내어줬고요. 코스닥도 830선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도 천연가스주들은 오늘 강세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대로 급등하면서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천연가스주들이 강세 보인 건데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와 또 시장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폐배터리 주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파란불에도 토마토 티켓 당연히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하셨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따라잡을 것이냐 따라잡힐 것이냐, 유세벽 전문가는 오늘, 또 어제는 이정호 전문가가 번갈아 가면서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이 두 분의 불꽃 튀는 1위 쟁탈전에 제가 매일매일 다 손이 떨립니다. 네, 1위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긴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SL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건데요. 목표가 3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에 거의 다 다른 최고가 34,750원까지 오르면서 두 자리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윤겸 전문가도 출격하십니다. 윤겸 전문가 종목 보로노이입니다. 네, 보로노이는 약물 설계 업체죠.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정밀 표적 치료제가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의 신규 비임상 지원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목표가 46,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46,600원으로 목표가 달성해 주셨고요. 수익률 11.88% 기록하면서 티켓 한 장 얻어 가십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오늘 가장 높은 수익률 또 기록해 주시면서 티켓 획득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영원무역입니다. 네, 영원무역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목표가 4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47,250원 기록하면서 수익률 17.25%로 티켓 한 장 얻어 가십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살펴보셔야겠죠.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1위를 지키는 유세벽 전문가. 계속해서 25장으로 1위 지키고 계시고요. 또 이정우 전문가 그 뒤를 이어서 21장 2위 지켰습니다. 또 윤겸 전문가 오늘 티켓 한 장 추가하셔서 16장 되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도 오늘 티켓 한 장 추가하셔서 10장 되셨습니다. 네, 두 자리로 이제 10장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님 한 장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또다시 티켓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치 짠 듯이 출연자 세 분이 모두 다 티켓을 획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SL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계속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뒤에서 이정호 전문가가 바짝 따라가니까 종목들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사실 SL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현재 시세가 12%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34,65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천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7월 15일, 얼마 안 되진 않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SL이 한 달 정도 된 종목인데 31,000원대에 추천이 돼가지고 오늘 이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사실 두 자릿수대 수익률이 오늘 하루에 온전히 양봉을 뽑아내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유세국 전문가님 티켓 먼저 붙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붙일 자리가 있나요? 왕토마토를 바꾸니까 가능합니다. 마치 케이크에 이렇게 10자릿수는 큰 초를 꽂듯이 왕토마토와 함께 작은 토마토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SL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유세벽 전문가님. 갈 종목이었으니까 오르지 않을까요? 예. SL 같은 경우 제가 기사를 체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은 좀 체크를 했었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LED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에 진입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램프 쪽에 이제 LED가 굉장히 많이 박히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는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지킬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손절컷 잡고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는데 목표가 도달을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3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1,000원 부근 다시 재진입 타점을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재진입 타점을 잡는 네. 건가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찍힌 수익도 놓치지 않겠다. SL은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잡는 시점 이 시간에 알려주실 거예요.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무역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술 전문가의 종목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의류 OEM 관련된 기업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무역 현재도 4% 넘게 오르는데요. 신기술 전문가님 티켓 부착해주세요. 네, 영업무역이 오늘장에 이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한세실업이나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영업무역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영업무역은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내년이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이런 OEM 업체들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뭐 박스권을 뭐 달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48,000원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오면은 일단 그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은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당초에 목표가 48,000원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47,000원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단기간 내에 큰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도 티켓 한 장을 획득하셨죠. 오늘 보르노입니다. 이 종목이 약간 생소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2주밖에 안 되는데 큰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도 티켓 부착해 주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약 연구개발 업체고요. 또 미국에 또 법인도 설립했고 정부로부터 이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또 어제 선정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 시간이었으면 제가 도달하면서 조금 이제 분할 매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하튼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전략을 짠다든지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목표치인 4만 한 7, 8천 원대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사실은 시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13%나 급등하면서 당초에 목표가를 46,000원을 주셨는데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46,000원 터치가 나와가지고요. 수익 일정 부분은 좀 챙기시고 그리고 또 재접근 시점 잡아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사이좋게 티켓을 획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이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일 녀석들 지금부터 보시죠. 세 분이 골라오신 종목 신기술 전문가가 아모그린텍이고요. 윤겸 전문가 제노코 좀 전에 저희 코멘트에서 힌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유세백 전문가가 현대건설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엔 신기술 전문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어떤 점 모멘텀으로 보세요? 네, 아모그린텍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쓰이는 고효율 자성 소재 쪽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자성 소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성 소재하고 고효율 또 이제 전력 변환기 이런 것들은 전기차 쪽에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죠. 이제 출력을 굉장히 좀 바라고 있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고.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고객사가 좀 넓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쪽에도 지금 납품이 시작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성 소재 쪽은 올해 이제 40% 이상, 지금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 회사가 ESS 사업을 LFP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LFP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씩 오르기도 하죠. 하반기에도 한번 또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이제 전력 반도체 세라믹 기판 사업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매출이 나왔다라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 고객사에 지금 초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은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38%,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13%, 그러니까 8배 정도 이상이 지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아모그린텍이
박스권을 달리고 있죠. 정말 큰 박스권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쉬는 구간인데, 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딱 21선 부근이라서 제가 손절가를 아까 12,500을 잡고 왔는데 그거 좀 더 빠져가지고 좀 바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으로 손절가를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750원. 오늘 장이 점점 약해져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손절 라인을 12,000원으로 그럼 잡으시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아모그린텍 살펴봤습니다. LFP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도 좀 움직이지만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의 모멘텀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15,3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손절가 리스크 관리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는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가운데 움직일 때 가장 좀 탄력적으로 흐름을 나타내던데요. 현대건설 지금 사도 좋겠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지금 우선 뭐 부동산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입니다. 건설주를 제가 다소 보수적으로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건설 관련해서 파면 팔수록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 중동발 붐이 분다라면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것이 건설 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발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가 이전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모티브를 삼는 게 우리나라 세종시입니다. 그러면은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건설주들 다시 한번 해외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형 건설 관련해서 현대건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탑픽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47,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 차트를 확 줄여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주가를 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레벨 구간이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55,000원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부근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주시네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킬 자리 못 지키면은 잘라야죠.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자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세혁 전문가 현대건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건설주들을 다 좋게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건설 섹터 내에서 현대건설이 좀 유난히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나요? 건설 섹터 내에서 대형 건설주들을 오히려 되게 선호를 하는 게 해외 수주를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주보다는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무래도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를 선호합니다. 비싸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근거를 들어서 저는 대형 건설주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추천주 보면서 이렇게 차트를 주봉, 월봉까지 넓게 본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현대건설이 이 사상 최고가가 10만 700원대 있습니다. 크게 넓게 본다면은 예전의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지켜야 될 선 43,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놓고 들어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방산주 좀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태조 이방원의 방입니다. 방산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방산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 근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제노코를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항공, 우주, 통신 전문 기업이고요. 방산에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차트 보시면요. 저점은 이제 바닥을 딛고 7월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량 방산주에 비해서는 좀 약간 덜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저점인 쓰리바닥 2만 원은 이제 찍고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19, 20년, 21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와서 이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좋아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듯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87% 이상 상승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비율도 180% 가까웠고요. 부채 비율은 100% 이하고 유보율도 양호하고 기타 다른 비율도 그런대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덜 간 종목이고 방산주 해외 수출 관련해서 수혜가 있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제놓고를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종가에 진입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7,500원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쓰리바닥인 2만원 무너지면 그때 정리하시고 다시 보는 거로 해서 제놓고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실적 그리고 유보율 등 현재 재무적인 상태까지 비교적 탄탄한 종목,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강할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성향이 맞는 종목으로 또 실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가운데 윤겸 전문가님이 무료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뭐 오늘 이제 곧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지금 쉬어가는 장인데요. FOMC 결과 발표 이후 8월 말까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건가 그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장 마치고 나서요, 오후 4시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전략을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치 내 종목이 얼어붙었나 혹은 현재 노트북이 컴퓨터가 고장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시판에서도 노트북 고장났나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거래가 좀 한산한 상황이고요. 시장이 약간씩 좀 힘이 빠져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까지 힘 빠지실 필요는 없겠죠. 멀리 넓게 내다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